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단기간에 빡세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끈질기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일단 단기간에 식단이든 운동이든 강하게 가져가면서 단기간으로 빠른 체중 감량을 노리는 전략을 단기어트라고 하고요. 반대로 식단과 운동을 적당히 하면서 장기간에 천천히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장기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단기어트와 장기어트예요. 첫 번째 비교 분야는 근육 손실의 정도입니다. 참고로 여성분들은 근육에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늙어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가 있죠. 이건 근육이 많이 빠지면 그런 거라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바즈 존디샤프르 의대의 17년도 연구를 보면 단기어트는 장기어트에 비해서 근손실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라발 의대의 12년도 연구를 보면 장기어트는 근육량 보존에 더 유리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은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을 분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손실 면에서는 장기어트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 비교 분야는 감량 속도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의대의 16년도 연구에서는 5주 동안 하루 500칼로리를 섭취한 그룹과 12주 동안 하루 1250칼로리를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두 그룹 모두 체중 감량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즉 같은 체중을 단기어트는 5주 만에, 장기어트는 12주 만에 달성한 거예요. 단기어트가 2배 이상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00칼로리를 섭취한 단기어트 그룹은 근손실이 훨씬 더 많았지만요. 어쨌든 체중 감량 속도는 단기어트가 훨씬 유리한 게 맞아요. 같은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무조건 단기어트의 감량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세 번째 비교 분야는 대사적인 건강입니다. 빠른 체중 감량은 하루 섭취 칼로리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섭취 칼로리를 확 줄여버리면 신진대사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내내 소모되는 칼로리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체기가 쉽게 오거나 나중에 정상적인 식사 패턴으로 돌아왔을 때 요요가 오기 쉽겠죠. 이렇게 섭취한 칼로리가 줄어든 만큼 소모 칼로리를 줄여버리는 현상을 대사적응이라고 하는데요. 패닝턴 연구소의 09년도 연구에서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매일 890칼로리만 먹게 했더니 3개월 뒤에는 1일 칼로리 소모량이 평균 633칼로리만큼 줄어버렸습니다. 단기어트는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한 대사 균형에는 큰 방해가 돼요. 반면에 장기어트는 급격한 칼로리 저하가 없고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사 적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대사의 건강 면에서는 장기어트가 유리합니다. 네 번째 비교 분야는 부상과 번아웃 위험도예요. 특히 운동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단기간에 살을 많이 빼기 위해서 지나치게 강한 강도로 운동을 반복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너무 강하게 많이 해서 생기는 증상을 OTS, 즉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OTS 3단계에서는 몸을 축 늘어지게 하는 부교감 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면서 극도의 피곤함, 우울감, 의욕의 완전한 상실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의 번아웃 증상과 비슷한데 이런 번아웃 비슷한 증상들 말고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도 당연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에는 충분할 수 있는데 달리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라드바우드 대학병원의 2015년도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후 입는 부상의 80%는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달리기로 몸을 너무 많이 혹사시키니까 관절이나 근육 등에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달리기 자체가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혹사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장기어트로 하면서 운동을 느긋하게 꾸준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부상은 애초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게 운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식단도 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 게 너무 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아예 굶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요 당연히 쓰러집니다. 몸에는 정말로 안 좋죠.
5번째 비교 분야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요요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죠. 브라운 의과대학의 2005년도 연구에서는 요요가 안 온 사람의 기준을 원래 몸무게에서 10% 이상 감량한 이후에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라 쳤을 때 요요가 안 온 사람은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요요가 온다는 거죠. 요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원인은 애초에 평생 지키지 못할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단기어트는 빠른 기간 안에 강하게 식단을 운영하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다 안 먹고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는 등 굉장히 제한된 식단을 보통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입이 터지는 거는 다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옆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기어트는 보통 기간을 좀 오래 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장기어트를 할 때는 탄산음료만 안 먹기 이렇게 하고 또 그 뒤에 초콜릿 끊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단기어트는 갑자기 모든 탄수화물 끊기, 밥도 아예 한 숟갈도 안 먹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목표는 항상 현실적인 것으로 해서 조금씩 잘라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비현실적이고 유지가 좀 어려운 목표를 잡는 게 단기어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어트와 장기어트를 비교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 분야에서 장기어트가 4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좀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화끈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기어트를 유독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기어트를 확 뺐다가 또 다이어트 좀 심해서 몸무게가 또 올라갔다가 또 단기어트를 확 뺐다가 하는 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 말로는 몸무게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고무줄 몸무게라고도 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도 많이 해보고 또 감량해봐서 스스로 다이어트 박사라고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똑같이 먹어도 결국에는요 점점 살이 더 찔 겁니다. 베르겐 대학의 2014년도 연구에서는 단기 다이어트 세게 해서 이렇게 쫙 내려갔다가 아예 놔줬다가 한 그룹하고요, 애초에 고칼로리로 좀 쭉 먹은 그룹을 비교해 봤어요. 즉 한 그룹은 엄청 적게 먹었다가 다이어트 쉴 땐 또 왕창 먹었다가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한 그룹은 애초에 좀 어느 정도의 고칼로리로 일정하게 계속 먹은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찌게 됐을까요? 참고로요, 두 그룹이 먹은 총 칼로리는 똑같습니다. 총 먹은 거는 똑같이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고칼로리를 쭉 먹은 그룹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그룹이 점점 더 살이 더 많이 쪄서요, 나중에는 원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마른 목골이 고칼로리를 쭉 먹은 거고요, 이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쪄버린다는 겁니다. 즉 단기 다이어트는 그렇게 쭉 이어서 단기로 할 게 아니라면 당장만 살이 더 빠질 뿐 나중에는요 살이 훨씬 더 많이 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